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그 속의 소음들 사이에서 진짜 의미 있는 진실을 찾아내야 할 때가 참 많죠. 저는 통계학이야말로 이 잡음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궁극의 탐정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분석 자료에서는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수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돋보기 중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분산 분석, 흔히 아노바라고 부르는 기법이죠. 복잡한 수식들이 밀면서 머리 아프게 안 할 거고요. 이 기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정이 될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적인 미스터리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 뭐 꽤 직관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3개, 4개 혹은 그 이상의 집단들을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3가지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각 그룹의 평균 체중 감량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차이가 정말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무작위적인 결과인지 통계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분산 분석의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정확한 문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분산 분석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빠르게 짚어보고요. 단일 요인을 다루는 이론 분산 분석, 다중 요인을 다루는 이원 분산 분석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분산 분석의 핵심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분산 분석, 그러니까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에는 분명히 분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분산이 아니라 평균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로 구분되는 3개 이상의 여러 집단이 있을 때 각 집단의 평균들이 정말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기법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평균값들의 차이가 실제 존재하는 진짜 차이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나온 단순한 우연인지, 그걸 싹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 3개의 종 모양 곡선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요. 각 곡선의 맨 꼭대기가 바로 그 집단의 평균을 의미하죠. 탐정의 시선으로 이걸 짝 째려보면요, 이 봉우리들 사이의 거리, 즉 집단 평균들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분산이 클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집단들은 서로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말이죠. 반대로 이 봉우리들이 서로 막 겹쳐 있어서 분산이 작다. 그러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럼 이 분산 분석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산 분석의 원리는 사실 아주 우아하고 깔끔한 공식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SST는 SSR 더하기 SSE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영어가 나왔다고 벌써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탐정의 언어로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SST는 전체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라 할 전체 데이터의 퍼짐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 변동을 딱 2가지로 쪼갤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원인을 댈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인 SSR이고요.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오차로 생긴 무작위 노이즈, 즉 SSE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만약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한 변동, 그러니까 SSR이 통제 불가능한 오차인 SSE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잡음보다 신호가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집단 간에 진짜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통계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강력한 무기가 준비됐으니까 단일 요인을 다루는 이론 분산 분석이라는 첫 번째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통계적 검정에는 출발점이 있죠. 탐정의 수사를 시작할 때 세우는 가장 기본 가정이자 출발선, 바로 귀무가설입니다. 이 귀무가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모든 집단의 평균은 정확히 똑같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수사,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로 입증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입니다. 아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단 평균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결국 분산 분석이라는 건 이 지루한 귀무가설을 기각해 버리기 위해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는 흥미진진한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양식이 바로 이 분산 분석표, 애노바 테이블입니다. 표에 뭐가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논리만 싹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F라는 녀석입니다. 이 F 통계량은 집단 간의 변동을 집단 내의 무작위 변동으로 나눈 값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이즈 대비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계산된 F값이 특정 임계치보다 충분히 크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신 있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의 평균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결론을 쾅쾅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중 요인을 다루는 이원 분산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과 이원 분산 분석,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론 분산 분석이 예를 들어 학년이라는 딱 하나의 단일 요인이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였다면요. 이원 분산 분석은 학년과 성별이라는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일들은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 분산 분석은 실무에서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얽혀있는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기서는 각각의 변수가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것만 딱 떼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서 결과를 어떻게 확 바꿔놓는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단순히 개별적인 주요가뿐만 아니라 이 두 변수가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너지, 즉 상호작용 효과까지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상호작용 효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섹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을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에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주효과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냥 A라는 변수 자체가 B에 미치는 영향이죠.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뜻하거든요.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 통계학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뚫어져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소비자의 진짜 속마음 같은 꽁꽁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마스터키가 되기 때문이죠. 자,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통계 이야기를 우리가 실무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장조사 사례에 한번 싹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청량음료를 출시하려고 기획 중이에요.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즉 탄산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단맛이 얼마나 강한가를 조합해서 2 곱하기 2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딱 세팅했습니다.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조합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낄까요? 만약 결과가 시나리오 A처럼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단맛이 강하든 약하든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탄산이 센 걸 좋아했어요. 이건 단맛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탄산의 주효과만 존재하는, 즉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시나리오 B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단맛이 약할 때만 강한 탄산을 선호했고요. 오히려 단맛이 강해지면 강한 탄산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터진 겁니다. 단맛이라는 하나의 요인이 탄산이라는 다른 요인의 효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거를 요인 하나씩만 따로따로 떼어놓고 실험했다면 아마 이런 미묘하고 깊은 소비자의 찐 취향은 영영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마케팅 부서에서 광고의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서로 다른 광고 시안을 보여주고요.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 조사해 본 겁니다. 분석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광고 자체에 긍정적이라는 성별 주효과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성별을 싹 다 불문하고 모두가 광고 2보다는 광고 1을 선호한다는 광고 주효과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광고를 유별나게 더 좋아하거나 더 싫어하는 현상,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요인이 광고 선호도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현상은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요. 우리가 짠 전략이 특정 그룹에만 먹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아주 강력한 통계적 증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난 평균들 사이의 분산을 이용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탐정의 가장 강력한 무기, 분산 분석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여러 요인들이 빚어내는 복잡하고 묘모한 상호작용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시야를 장착하시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당장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루는 데이터나 일상적인 결정들 속에서 단일 요인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두 변수를 결합하면 짠 하고 나타날 상호작용 효과, 이걸 테스트해 볼 만한 숨겨진 미스터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챙겨가신 이 통계학적 도구로 여러분만의 멋진 데이터 탐정 작업을 당장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